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 증시 개장과 더불어서 우리 증시 조금 더 탄력을 받으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추석 전에 그리고 추석 이후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가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추석 연휴로 들뜨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연휴 동안에는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략을 잘 펼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주유소 같은 경우는 노란톡도 열려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열어두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일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두 위원님 인사를 드려야겠죠? 저희 최재원 전문가님과 이주연 전문가님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 주 주유소 좀 잘 마무리를 짓는 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추석 연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위원님들 좀 그래도 장이 안 열리시면 쉴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최재원 전문가님 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연휴가 그래도 전문가님들도 달콤하시죠? 어떠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좀 쉴 수 있는 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연휴가 길어서 많은 분들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들도 사람이긴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육아로 바쁘셔서 좀 연휴답게 안 느껴지시려나요? 어떠시려나요? 그렇게 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일단 뭐 한 가지 육아라면 육아에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이럴 때 많이 놀아줘야죠. 네, 이렇게 또 스윗하고 착한 아빠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 평소에 나쁜 아빠니까. 무슨 네.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다 일하시면서 육아하시는 분들 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연휴 때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많이 보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좀 전략을 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키워드 어떤 키워드로 시장 정리를 해주셨는지 궁금하네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 얼굴 옆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둘씩 살펴보면 반등장 그리고 테마장세, FOMC, 개별주 시장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키워드가 어느 정도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시장만 두고 보면 두 분의 인상이 궁금한데 오늘 그래도 외국인 수급 들어와주고 있고 연휴 앞두고 그냥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은 있는데 과연 물밑에서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궁금하네요. 최재원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개별주 시장일 거다. 지수가 조정을 받아도 횡보 조정이고 여기서 반등을 해도 지난번 반등장 같은 이런 강한 반등이 아닌 횡보 상승으로 이제 좀 대형주들보다는 개별주 시장이 많이 움직일 거고 그때 당시에 반등이 끝마무리 될 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포트가 대형주라면 정리를 하고 현금화를 하는 것도 좋고 개별주라면은 개별주 시장이 계속될 거니까 개별주라면 보유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아무래도 개별주 시장이 계속되고 있죠. 개별주 시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모든 방송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코스피는 고점을 돌파할 거다. 이 관점이 사실 추석 직후, 추석 지나고 바로 다음 주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변수로 좀 낙폭이 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컸어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낙폭이 커지면서 이제 파동이 잘 녹아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큰 시가총액이 큰 두 종목이 굉장히 많이 아래로 빠지면서 파동이 좀 많이 녹아들지 못했고 그러면서 바로 이 추석 직후에 바로 코스피가 고점 돌파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횡보 상승 그리고 횡보 조정의 장세가 한 사이클은 더 돌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처음 막혔던 이 3,215의 저항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일단은 돌파를 해주고 나서 횡보 조정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한 사이클 동안은 지금 같은 지수가 조금씩 오르고 조금씩 내리든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든가는 상관없이 좀 개별주 위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개별주 장세가
한동안은 더 지속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추석 전에 혹은 그 직후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선물 같은 장이 펼쳐지기를 바랐는데 생각보다 이 플랫폼 규제와 더불어서 움직였던 종목들의 하락폭이 커서 조금은 대응하는 방법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좋지 않았잖아요. 또 오늘 시장은 근데 그런 거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미증시 조정 나왔는데 반등 흐름 굉장히 괜찮게 나아졌고요. 시장은 뭐 사실 지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 조정 나온 거랑 뭐 해서 안 좋다라고 좀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들은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적인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이슈로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두고 좀 접근하시는 분들은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뭐 다우존스나 나스닥, S&P 500이 지난주 금요일 조정 나온 거를 좀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 조정 받지 않을까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상승 나온 거는 미증시 상승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좀 선반영하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 잡은 자리가 34,550포인트, 70포인트 요 구간이면 지지를 좀 받고 반등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나스닥 역시 보면 이제 뭐 전고 좀 돌파했던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미증시는 상승 추세 하단 자리를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S&P 500 같은 경우는 뭐 51선 타고 꾸준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이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올 만한 새로운 악재가 있냐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경기 회복이 좀 둔화된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늦춰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계속 작용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또 상승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까봐 지금 시장이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뭐 아예 뭐 사람들에게 이제 둠스데이로 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의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좀 반등을 해주는, 뭐 국내 증시는 또 조정을 또 미리 많이 맞았던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뭐 3,200포인트 이 구간 돌파 여부까지는 옆으로 좀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지수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그 구간 안에서의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좀 대금이 쏠리는 인기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뭐 조정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라면 충분히 저점 매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가 크게 훼손되지 않은 종목들은 괜찮을 것 같고 트레이딩적으로 짧게 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종목들은 잘 보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 미국 증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네. 올해만 나스닥이 신고가 갱신을, 신고점 갱신을 올해로만 50번을 넘게 했습니다. 네, 부럽네요. 우리나라 네. 증시는 제자리였죠, 거의. 네. 1월에 한 번 쭉 올라주고 거기서부터는 거의 횡보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빠진 건 아니었는데, 그죠? 빠진 건 아니고 한 번 정도 갱신을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죠. 근데 그렇지만 나스닥은, 우리 미국의 나스닥은 50번이 넘게 고점 네. 갱신을 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막 진짜 막 5% 이상 이렇게 조정받는 게 아니라면 이 단기적인 고점 갱신으로 나오는 이 차익 실현 때문에 나오는 이 조정은 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 나스닥을 참고하기에는 조금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처럼 잘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증시만 좀 이렇게 외톨이인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이게 아픈데. 이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 있지 못하니까 네, 맞습니다. 여전히 이제 뭐 시장의 금리 인상이라든 이런 이제 유동성 공급했던 걸 회수하려고 하면 네, 결국은 이머징 시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제일 먼저 타격 그렇죠. 받죠. 패시브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빠졌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상황이고요. 전 세계 이 증시를 봤을 때 네. 미국 시장이 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럼요. 네. 우리나라는 2%입니다. 시가총액으로 자꾸 봤을 비었네요. 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장 형님이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렇죠. 문제가 뭐냐? 음. 코스피가 참 안타깝게도 네. 중국 증시 빠지면 따라 빠지고 맞아요. 맞아요. 미국 증시 빠지면 따라 빠지고 올라갈 때는 조금밖에 못 따라가고 지금 네.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이 부동산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작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특이하게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뭐 수익률 면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을 보여줬고 올 초까지도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머징 마켓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급락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네, 필요 이상의 뭐 악재가 우리도 몰랐던 악재가 터지지만 않는다면 이 정도 추세만 유지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 네, 해주신 빠지지만 것 같아요. 않으면 먹을 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2%라고 하니까 50%에 비해 2%니까 좀 확 와닿는데 네, 여기서 버텨만 다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우리 시장이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 위원님께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더불어서 제가 오프닝을 추석으로 연 이유가 있었어요. 뭐 가을에 맞는 옷을 오늘 입고 온 것도 그런 건 있었는데 추석 연휴 왜 의심하시죠? 그런 느낌인지 전혀 생각을 못해서. 저는 다 생각과 계획이 있답니다, 위원님. 네, 추석을 맞이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입은 거긴 한데 중요한 건 이 추석 연휴 때 저희는 올스탑인데 글로벌 증시는 계속 이슈가 나올 거고 무엇보다도 여기 키워드에 있는 FOMC가 저희 추석 연휴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이번 9월 FOMC에서는 크나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연휴에 맞닿은 만큼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키워드 준비해 주신 분 누구실까요? 전데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22일인가 23일에 미국에서 FOMC가 있습니다. FOMC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매번 이제 FOMC 때마다 주목을 하죠. 혹시 뭐 테이퍼링 관련된 이야기,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야기,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 이 시장에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 FOMC는 좀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안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이제 미국이 고용 지표가 정말 최악 중의 악으로 나오면서 지금 실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우리나라도 현재 실물 경기 좋다고 볼 수 없는데 미국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와중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번에 뭐 인프라로 해서 돈을 좀 푼다고 정말 많은 돈을 이제 푼다고 이러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 뭐 하려고 하다가도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권 자체 행정부에서는 돈을 풀겠다고 하고 아무래도 실물 경기가 점점 이 지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현재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려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섣부르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 시행을 하거나 관련돼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발표나 발언은 좀 없을 것 같다. 아무래도 실물 경기 때문에 조금 더 딜레이를 하는 쪽으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여기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없을 확률이 높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번 추석이 다가온다고 연휴 굉장히 길죠. 장 안 열리고 미국 해외 증시 관련돼가지고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나올 악재가 없습니다. 현재로서 당장에 나올 악재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개별주 시장은 계속돼서 이어질 것 같아요. 추석 후로도 한동안은 개별주 시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급하게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 정말 나는 이걸 매도해서 현금을 써야겠다는 이런 게 아니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테마, 특히 요즘 이준 전문위원님 키워드인데 가는 테마가 계속 갑니다. 개별주다 보니까 수급이 테마 한두 개가 계속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급을 개별주들이 나눠 먹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 계속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의 이 테마가 잘 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별주가 자리도 좋고 매수도 잘했다. 좋은 자리에 매수를 잘했다. 이러면은 굳이 이 리스크 때문에 매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 종목 그대로 끌고 추석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추석 연휴 때 이 종목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수익이 나고 있거나 그 이후를 좀 알 수 없는 종목들은 챙겨놓는 게 좋을지 혹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 있으면 지금 해도 되는지 뭐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추가적인 매수는 좀 일단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제일 핵심은 이번에 만들어진 3,215 부근의 저항을 네. 추석 전에 돌파하고 마감을 하냐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고 마감을 하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돌파하지 못해도 추석 이후에 시장이 하락할 거다 이거는 아니에요. 개별주 시장이 이어질 거라고 말을 했으니까 시장이 하락할 거다, 급락할 거다 이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돌파하고 마감을 한다면 훨씬 더 강한 모습으로 추석 이후에 시장이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 3,215 부근에 있는 저항 부근을 이번 추석 전에 지금 현재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 네. 이번 추석 전에 좀 돌파를 하고 마감을 해주면 조금 더 추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이제 대응은 다르겠지만 기준을 좀 제시해 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갖고 가는 게 좋을지? 글쎄요, 뭐 일단 개별주로 이제 이슈가 좀 소멸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는 뭐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좀 비중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테마주나 개별주나 이런 거 뭐 기존의 뭐 실적이나 가치주라든지 뭐가 됐던 간에 매수 타이밍이 안 왔는데 휴장을 앞두고 굳이 매수할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이 정말 가치가 좋은 종목이 급락이 나왔다든지 뭐 정말 매수할 그 이유나 근거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네. 딱히 굳이 뭐 휴장 기간 동안에 뭔가 매수를 해놓고 휴장을 맞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불안하니까요. 예, 그럼 굳이 저는 이제 스탠스는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도 상승 추세로 접어들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반등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비중은 단기적인 전략으로만 조금씩 들어갔다 나갔다 하되 비중은 좀 유지를 하시는 전략, 그러니까 30-40% 정도는 꾸준하게 현금을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한 일주일 뒤에 주식을 산다고 해서 뭔가 천지개벽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그렇게 뭐 급하게 이렇게 쫓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를 대비하는 많은 분들께 두 분이 좀 해답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반등장. 사실 원래 반등했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쓰이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방금 전에 상승 추세로 접어들지는 않았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반등장이라고 적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좀 그 오해를 하시는데 이제 시장이 반등합니다 하면 네. 다시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이라는 말 그 자체가 지수가 조정이 나오던 주가가 조정이 나오던 내리막길을 가다가 네. 말 그대로 반등이 나오는 거지 이게 반전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이 하락 추세를 반전해서 상승 추세로 간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보고 네. 좀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축구에 비유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공격을 할 때가 아니라 방어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인식을 딱 하고 계시고 가급적이면 종목을 이것저것 늘리시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짧은 매매를 좀 하시는 방향. 그러니까 기존에 시장이 좋을 때는 정말 목표 주가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런 흐름이 보인다 하더라도 저항 자리에서는 저항에 팔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뭐 제가 시장을 보면서 좀 느끼는 거지만 네.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고점권에 오면 예전 같으면 돌파했을 위치에서 네. 강하게 매도세들이 쏟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뭐 시장에 좀 참여하고 있는 큰 손들이 아무래도 조금 짧게 시세를 보고 빠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길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 두드러 맞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상황은 아까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반등장이에요. 그래서 반전이 될 때까지는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네. 저항 자리를 최소한 돌파를 해주고 나오는 눌림이 나오는 것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너무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유를 좀 가지시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뭐 또 한 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반등과 반전은 다르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키워드들은 또 비슷한 것 같아요. 테마 장세 그리고 개별주 시장. 어찌 보면 비슷한 키워드로 시장을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테마 장세 그리고 개별주 시장 이렇게 빠르게 좀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마 장세 그리고 개별주 시장 각각 여쭤볼게요. 최재현 의원님 준비해 주신 이야기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개별주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네. 일단은 상승이 뭐 반등장입니다. 아직은 반등장이고요. 한 번 정도의 조정이 남아 있어요. 한 번 정도의 조정이 남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정 역시도 횡보 조정, 좀 기간을 둔 횡보 조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도 1시간 봉에서랑 그다음에 일봉에서랑 이 상승 파동이 굉장히 여력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이제 상승 A파라고 하는데 이 상승 A파가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특히 1시간 봉에서는 C파동, A파동보다는 훨씬 강한 C파동이기 때문에 이전에 처음에 나왔던 반등 있죠. 저점을 찍고 나왔던 반등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야 정상입니다. 원래는 이 상승 C파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여기서 걸림돌이 하나 있었죠. 얘네가 아무리 힘을 줘도 여기서 지표에서 녹이지 못했습니다. 왜? 카카오랑 네이버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훨씬 이 상승보다는 훨씬 더 큰 상승이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 고점을 두드리는 상승이 나올 거다. 일봉상에서도 상승 A파기 때문에 이 코스피의 고점을 두드리는 상승이 나오고 돌파 역시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녹아버렸죠. 여기서 녹아내지 못했습니다. 카카오랑 네이버가 밀어버리면서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 일봉상의 상승 첫 번째 파동을 마감할 때는 최소한의 3,215 부근을 돌파해주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 돌파만 해준다면은 여기 위에서 뭐 이제 추가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좀 기간적으로 좀 많이 조정을 줄 것 같아요. 강한 아래로 주는 시세보다는 좀 기간적으로 오래 좀 횡보를 하면서 녹일 수 있거든요. 파동을 횡보를 하면서 파동을 충분히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강한 상승 10파동 일봉상에서 나와주면서 고점을 돌파할 거다. 고점을 돌파할 거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높은 확률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횡보에서는 언제나 개별주, 지금도 개별주 시장이죠. 여기를 넘어서도 개별주 시장이 한동안은 계속될 거예요. 지금 일종 테마 2차 전지 관련된 네. 2차 전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가 굉장히 크죠. 2차 전지도. 네. 2차 전지 관련된 테마를 핵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거의 개별주 시장이 이슈 있을 때마다 수급을 가져가는데 네. 개별주가 또 굉장히 보통 시가총액이 작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요. 굉장히 변덕이 심합니다. 이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개별주 같은 경우는 시세를 짧게 줄 때도 있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또 아래로 시세를 좀 조정을 강하게 주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개별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한 종목을 갖고 이 종목을 2배, 3배 갈 때까지 끌고 가기보다는 한 번씩 강하게 시세를 줄 때는 익절을 하고 상한가 마감하는 게 아니라면 익절을 네. 한 번씩 하고 다음 날 조정을 다시 한번 강하게 줄 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사는 그런 형태의 매매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별주 시장 매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매매가 이 개별주 매매고요. 개별주 매매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종목을 또 굉장히 잘 골라야 돼요. 잘 고르니까 주시해야 될 거는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 크게 밀리지 않을 때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크게 밀리지 않을 때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공략해 보는 게 타점을 잡고 공략해 보는 게 제일 좋은 이 개별주 시장에서의 매매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지속될 것 같으니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시장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 네이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네. 단기간에 그렇게 해소될 악재 같지가 않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풀어야 할 이슈가 많고 굉장히 이런저런 악재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내부 경영진 문제부터 해가지고 네. 악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슈도 굉장히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위주로 이 기존의 지수를 주도하던 좀 전통적인 우리나라 대형주들 위주로는 이 횡보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모아가 보는 거는 한 번에 이 상승 C파동이 나올 때 한 번에 강한 돌파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대형주들 위주로는 모아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횡보장 속에서 대형주와 개별주로 나누어서 좀 전략을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도 테마 장세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전략은 어떻게 동의하실까요? 네, 비슷한 네. 생각이고요.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부터 해서 대형주들이 치고 올라왔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이 의약품 쪽 섹터가 이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8월달 이제 하락이 나오는 동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맞아요. SK
바이오 사이언스부터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많이 올랐고요. 네. 이제 이랬던 부분들이 요번에 이제 9월 달 들어서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섹터들 순환매를 돌면서 올라갔는데 9월 달은 지난주에 키워드로 그때 가져오셨던 대선 테마들 네. 역시나 계속 강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폐배터리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우상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가는 종목이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장세들이 벌어지고 소외가 되는 종목들은 계속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의 순환매 돌면서 한 번씩 이렇게 시세들은 또 괜찮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나와주고 있고요.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 뭐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이슈들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종량 학회 네.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같이 괜찮게 움직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테마군들을 여러분들이 딱 잡아두시고요. 뭐 인류 생존 테마는 사실 너무 폭이 크기 때문에 네. 거기서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좀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또 보자면 이제 뭐 대선 테마들, 네. 그다음에 뭐 OTT 관련 섹터, 뭐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 지금 오늘도 메타버스 괜찮게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별로 이렇게 테마들별로 좀 강한 종목들 위주의 한 두세 종목씩을 관심 종목에 딱 나열을 해두시고요. 아침에 장을 딱 보시게 되면 오늘은 어떤 섹터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려가는구나, 흐름이 움직이구나 네. 한다면 다른 섹터가 아니라 그쪽 섹터의 종목을 골라서 공략을 하시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은 매매를 하시되 이렇게 좀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하는 전략을 취할 때 도움이 충분히 되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 저점에서 잘 공략해 보시고, 너무 큰 기대 수익을 갖지 않으신다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테마 장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미리 적어주신 내용을 봤는데 시장에 강한 테마와 섹터만 선택 집중이라고 적어주셨더라고요. 이걸 네. 제가 질문 드린다는 게 시장에서 강한 테마라는 게 이렇게 수급적으로 순간 몰려서 움직이는 테마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 맞나요? 오늘 메타버스 같은? 그렇죠. 일단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사실 수급이 많이 쏠리는지 이런 거는 이제 뭐 전문가분들은 다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아실 수 매일 보고 있는데, 계시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이제 조금 막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거래 대금이 크게 쏠리거나 거래량이 크게 쏠리는 종목들이 어떤 건지 이렇게 네. 선별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어렵죠. 하신다면 쉽게 그냥 탁 여러분들이 선별할 수 있는 팁이 하나 있는데, 뭐죠? 그거는 제가 오늘 10시에 하는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지난 공개 방송도 사실 들어가서 네. 봤어요. 봤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나요. 갭이 뭔지를 여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어떤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네. 네이버나 카카오를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저렇게 이제 급락이 나올 때 그런 거 이제 갭 하락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오늘은 네 종목이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강한 종목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 아니면 그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또 전문가님들 무료 방송도 챙겨보고 있다는 걸 좀 티내고 싶어가지고 방송에서 해주신 말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유익해요. 오늘 밤 10시에도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100분 넘게 오늘 만약에 들어오신다면 네, 뭐 하실 거예요? 치킨 이벤트 한번 하기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최지현 전문가님 저희도 들어가서 제가 꼭 들어가요. 오늘은 꼭 저희 들어가겠습니다. 닉네임은 뭐 너무 티가 나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아니요, 건가요? 닉네임 티나셔도 되겠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는 이번에 오늘 야식은 치킨으로. 그러니까 치킨인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밤 10시에도 방송해 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가셔서 유익한 방송까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개별주 정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 오늘은 그 기대감이 그대로 실망 매물로 출회된 종목들도 있었어요. 사실 아이폰 13이라고 하죠. 네. 아이폰 새로운 이제 아이폰이 출시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했던 관련주들이 오늘은 딱 오픈을 열어봤는데 달라진 게 없네라고 하면서 관련 부품주들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순환매가 돌 줄 알고 들어갔는데 실망감에 쏟아져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시장에서는.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차트 따라 종목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이슈가 뭐 아이폰 13을 뚜껑을 열어봤는데 네. 아이폰 미국 거니까 13, 네, 아이폰 13을 아, 제가 너무 열어봤는데 한국적으로 13이라고 했군요. 네. 네, 아이폰 13을 열어봤는데 생각보다 별로다. 제가 이거 살짝 봤는데 네. 달라진 게 이제 아이폰 입장에서는 성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뭐 배터리 시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다중 포커싱 카메라 기능, 그리고 좀 디자인이 조금 더 예뻐졌다. 네, 그래요. 아이폰은 원래부터 뭐 폴드 이런 걸 만들 생각도 없다고 말을 했었고, 이런 걸 아예 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성능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아이폰이 중요한 걸 했죠. 가격을 안 올렸습니다. 이게 거의 없는 일인데 아이폰이 그래요? 새로운 시리즈를 낼 때 가격을 안 올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걸 감사해야 하다니. 네. 그렇지만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사실 성능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감성 그 자체인 핸드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달라진 게 없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이 팔릴 것 같아서 만약에 그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차트가 괜찮다면 저는 아마 뭐 오늘 찾아볼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악재가 나왔을 때 좀 이게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분석이라는 거는 이 악재가 좀 이 회사에 좀 근본적으로 문제를 주는 악재인지 아니면 NC소프트 같은 그런 네.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좀 뭐 사람들의 예상보다 좀 별로였던데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좀 이게 정말 악재가 될지 이게 아니면 악재인 것 같은 호재인지를 뭐 차트를 보고도 알 수 있고요. 네. 뭐 예시를 아이폰 13으로 들어주셨으니까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있을 때는 보통 뭐 기대했던 것보다 이 테마의 시세가 좀 이슈가 안 좋아서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좀 근본적으로 이 이슈가 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모든 근거는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좀 상승하다가 음봉을 맞았어도 이게 매집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매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고는 다 알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개별주들 개인적으로 종목 하나하나 차트를 분석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좀 테마적으로 분석을 할 거면 이슈적으로 분석을 할 거면 좀 회사의 근본 본질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좀 큰 이런 단발성 악재에 휘둘릴 게 아니라 단발성 호재에 휘둘릴 게 아니라 좀 근본적으로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회사의 미래에 회사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얼마나 줄 수 있는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좀 본질적으로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네, 종목별로 대응을 달리 해야겠군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아이폰 13 뭐 발표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갤럭시 폰 발표라든지 아니면 일정이 일단 계획된 거. 계획되고 잡혀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그 일정이 다가오면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 똑같은 그렇죠.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정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발표되기 직전에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걸 어저께 이제 오늘 발표하니까 어저께 사셨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고요. 보통 이제 일정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잡아서 진입을 하고 청산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잘 팔린다 하면 또 부품주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추세적으로 뭐 크게 무너진 흐름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리고 기업 가치가 괜찮다라고 하면 뭐 저점 매수의 기회로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찌됐든 이 테마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일정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거는 재료 소멸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사지 않는 게 좋다. 그 전에 올랐다 싶으면 일단 빠지시고요. 그리고 이런 재료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얼마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뭐 일정이 잡혀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금액들이 어떻게 투자되냐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린 뉴딜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이제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관련주들이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선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알 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그 이후부터 이렇게 랠리를 펼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종목 상담을 받다 보면 이러한 말을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안 오르더라 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투입이 되기까지 어떤 방향으로 투자될지는 그런 언급은
아직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팁까지 좀 같이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3 같은 경우는 이미 계획된 일정이었기 때문에 일정주는 또 일정에 맞게 대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려봤습니다. 자,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장 키워드로 좀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 주 주유소는 추석 전에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종목 리뷰를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히든스탁으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포트에 담아두고 있는 종목들 하나둘씩 리뷰를 좀 받아볼 텐데요. 먼저 최재훈 위원님부터 종목 리뷰를 받아볼까 합니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좀 순서대로 볼까요? 제 종목은 많이 있지 않고요. 아니에요. 저는 딱 이 정도면 6개 많은 있습니다. 거예요. 6개 네. 있는데 없어진다고 하니 네, 일단은 아쉽네요. 6종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그저께인가 제일 많이 올랐다가 어제 한번 조정을 세게 받고 오늘 뭐 다시 지켜주는 모습이 있는 종목인데요. 이 버킷 스튜디오를 먼저 시작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170원에 제가 나갔었는데 이게 쭉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이게 익절을 제가 이때 노란 톡방에 이제 이 고점 3,115원을 넘으면 매도를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날 넘으면서 매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익률이 40% 50% 이렇게 찍혔던 것 같은데 장중의 순간 거기서 매도를 잘 하신 분들도 있고 이 버킷 스튜디오가 한번 고점을 갱신하고 한번 쭉 밀렸습니다. 장중에서도 밀리고 음봉도 한번 맞았는데 이 버킷 스튜디오가 그러면 이대로 끝이냐라고 보면은 아닙니다. 이 버킷 스튜디오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자리 4는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제 이게 히든 종목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 더 만약에 이 종목이 한 번 더 올라서 여기 3,120원에 이번에 형성된 고점을 넘으면 거기서부터는 매도를 한 3,400원까지 끌고 가면서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가도 한 40, 50% 이상은 수익권에 올 것 같은데 한번 쭉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순간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익절을 못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언급을 하면서 인봉 걱정하실 필요 없다. 거래량도 안 나왔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인 종목이니까 여기 한 번 더 넘을 거예요. 한 번 더 넘을 거니까 개별주고요. 한 번 더 넘을 거니까 그냥 못 파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2,170원까지 다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뭐 다시 사도 되냐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다시 사는 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사는 거는 사실상 가성비나 메리트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매수는 좀 그렇고 익절하신 분들은 그대로 다른 종목 매수하시면 되고요. 익절을 못 하신 분들은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내려온 종목인 중에 하나인데 IA는 계속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IA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을 드릴 때 추석 직후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나 같이 움직이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같이 움직이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했는데 여기 1,165원부터 943원까지가 굉장히 강한 반등 박스입니다. 여기를 지지 박스인데 여기를 이탈할 일은 없어 보여요. 이탈할 일은 없어 보이니까 그냥 IA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오래 걸리셨지만 그래도 좀 내려온다면 1,000원을 다시 한번 이탈해 준다면 다시 한번 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굳이 이미 비중 실어가지고 더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올라올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겁니다. 반도체 관련주 치고는 시가총액도 별로 안 크고요. 이 상승만큼은 한 번 더 나와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더블 불렀는데 여전히 더블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IA는 조금 매집한다는 느낌으로 지금 가격대에 정말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제가 더 언급 안 하더라도 이 종목은 여기는 지키면서 한번 크게 상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모아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IA 겁먹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1,165원에서 943원 박스 구간 기억하시면서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올라갈 거니까 쭉 모아라 이렇게 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 이거 수익률이 한 2% 3%대 되는 것 같은데 잘 가다가 이게 사고 나서 계속 올랐어요. 사고 나서 쭉 오르나 싶더니 밀려버리고 또 오르나 싶더니 오늘도 이렇게 좀 가나마나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13만 8천 원 부근에 저항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약한 저항대인데 여기를 지금 벌써 몇 번이나 터치를 했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내려올 수가 있어요.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다. 내려올 확률이 있는데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일 좀 테크니컬한 매매는 이 14만 8천 원 저항 맞았으니까 일단 몇 프로 3% 4%라도 익절.
그다음에 돌파하면 다시 매수 이런 테크니컬한 매매가 있을 수 있고요. 일단 매도 다시 내려오면 12만 원 부근에서 다시 재매수 이런 전략 두 가지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난 모르겠다. 그냥 귀찮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돌파할 것 같아요. 돌파는 충분히 할 여력이 있는 종목이고요. 좀 뭐 화장품, 돌파, 악재 이야기가 좀 많은데 그런 악재에 휘둘릴 만큼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트는 그냥 나 올라갈게 이런 말 하고 있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도가를 15만 5천 원인가로 잡아드렸을 거예요. 거기 부근까지는 갈 거지만 이제는 제가 계속해서 봐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방송에서 이 14만 2천 원의 고점 있죠. 여기를 넘어주면 일본 고점을 넘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분할 매도 15만 5천 원까지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셀바이오 이거는 제가 제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제일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릴 때 정말 많이 올랐었죠. 정말 무섭게 올랐었던 종목인데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더 받을 조정이 없어요. 정말 제대로 조정을 줄 만큼 다 준 종목이라서 시세 조정, 기간 조정을 파동상으로도 다 좋고 끝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이 종목 오르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 고점을 넘는 상승이 아니더라도 단순 반등이더라도 반등이 무섭게 나올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한 60% 정도 수익률을 불렀던 종목인데 올라갈 때 정말 무섭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막 20%, 30%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요. 그것도 하루만이 아닌 연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주유소 히든 종목으로 낸 종목 중에 제일 많이 애착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만 않는다면 조금 더 채우셔도 좋고 비중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갖고 계시다가 좀 강한 시세 상승 줄 때 제가 60% 불렀다고 60% 그냥 꼭대기까지 다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무릎에 네. 사서 어깨에 팔아라. 네. 제가 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해가지고 네, 썰팀부터 알아봤습니다. 네, 네. 어깨에서 파시도록 60% 끝까지 먹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한 네. 적당히 한 2번 정도 강하게 시세 상승을 주면 그때 익절 분할 매도 하시면서 익절해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JST나 우리 아이유가 네. 모델인 JST나 설명을 드렸었는데 매수한 시점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올라가고 있나 싶으면 굉장히 적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고요. JST나 역시 여기 고점은 넘어질 것 같아요. 매도가를 정확히 딱 안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여기 고점은 넘어갈 것 같으니까 욕심을 부린다기보다는 이렇게 한 번 정도 시세 상승을 줄 때 지금 거의 거래량 없이 이게 올라가나? 잘 매일매일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크게 매일매일 한 1% 이렇게 오르니까. 근데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이러다가 한 번 양봉 길게 뽑습니다. 한 번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나올 때 매도하셔서 수익 챙기시는 게 사실은 제일 요즘 개별주 시장이기도 하고 한 번씩 갔다가 다시 밀리기도 하니까 한 번 긴 양봉 뽑을 때 익절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JST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바이오젠, 이게 제일 최근 종목인데 네. 좋아요. 이게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는 아직 강한 시세를 그렇게 안 준 종목이기도 하고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든 아니든 좋아요. 이 종목은 갈 겁니다. 여기 5,670원 고점 넘을 거니까 고점 넘을 때 매도 잘 하셔서 수익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종목 6종목은 전부 다 걱정 없이 크게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주유소 히든 종목 특성상 짧게 10% 20% 오를 종목으로 안 냈습니다. 네. 오르면 기본 30% 50%는 바라보고 낸 거니까 조금 나는 참는 거 잘한다, 끌고 가는 거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끌고 가 보셔도 되고 테크니컬한 매매를 좀 하면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한 번씩 양봉 뽑아줄 때마다 익절하시고 네. 조정 바라보신 다음에 매수하셔도 되고요. 이 말씀드렸듯이 히든 종목 6개는 좀 굉장히 높게 보고 뽑았습니다. 제가 복구항을 노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높게 가는 종목을 고르는 게 유리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높게 가는 종목들 위주로 골랐고 높게 갈 거니까 다 익절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테크니컬한 매매를 하시든 좀 끌고 가셔서 좀 큰 수익을 내시든 어느 선택을 잘 하셔서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주유소 포트는 여기서 잠깐 일시정지가 되지만요. 이런 종목들 저희 위원님들과 이야기 좀 더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궁금한 점 여쭤보시면 계속 종목에 대한 리뷰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주연 전문가님의 종목들도 리뷰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는 저희 주유소가 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쉽네요, 종목.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한 10%씩은 다 올랐다가 빠진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훨씬 많이 올랐던 것도 많고, 그런데
일단 뭐 많은 것 같았는데 보니까 한 9종목밖에 없네요. 수익을 챙긴 게 있으니까요, 전문가님. 그렇죠. 뭐 일단 여기서 순서대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드렸던 순서 역순으로 이제 한번 가볼 텐데요. 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황금 에스티나 같은 경우에 주가 또 시세에 한번 나왔다가 지금 이렇게 눌려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을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결국 수소차, 전기차에는 니켈이 들어가고 결국 니켈 가격의 상승이 이 매출로 직결된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지금 시총 한 3천억 정도 돼야 적정 주가인데 1,6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고 장기적인 우상향 흐름을 계속 타고 있고 이런 그 니켈 가격, 선물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조정 나올 때, 눌릴 때 사두시면 추후에 수익을 크게 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한 9,800원까지는 조정을 한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그때쯤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자, 다음 종목이 이제 디스플레이텍이죠. 요거는 이제 포트 편입하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2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전기차 충전 테마가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뭐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런 신재 그 인류 생존 테마들이 급등을 하는 이유에는 결국은 충전소가 없으면 그런 2차 전지 충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급등 나왔는데 사실 이날 급등 나왔을 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네. 대부분의 주변에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사신 분들께 매도를 네. 하라고 사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점 매도를 대부분 하셨는데 뭐 포트에서는 이게 좀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목표치를 몇 % 잡아야 되는지 그거를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주가는 지금 여전히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수익 챙기신 분들은 뭐 수익 챙기신 걸로 끝내시면 되는 거고요. 아직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기존에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8,500원을 이탈하면 전량 청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세요. 네. 아마 이 가격대를 이탈해도 수익이실 텐데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도 이 가격을 깨게 되면 일단은 상승 트렌드가 죽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이 삼강 MNT입니다. 네. 풍력 관련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역시나 인류 생존 테마에 들어있죠.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고요. 단기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8월 달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눌림을 받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줬어요. 그리고 8월 말부터 해서 저항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조금 받았는데 22,500원이라는 요 저항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뭐 24,000원, 5,0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OCI라든지 뭐 삼강 MNT라든지 지금 신재생 관련주들 뭐 신규주로 또 움직이는 종목들도 꽤나 나오던데 이쪽 섹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면 계속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ENM 최근에 다시 편입시켰죠. 지금 예상했던 흐름대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하락 트렌드를 이제 벗겨내는 파동이 하나 만들어졌고 시장 흐름과 뭐 거의 흡사합니다. 이중바닥 만들어주고 최근 주가 흐름이 시장과 함께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함께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CJ ENM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종목은 목표가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일단 하락폭의 중심,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요. 1차적으로 이때 익절을 하시고 뭐 비중 적게 해서 추세대 상단까지 쭉 끌고 간다라는 전략이라면 제 생각엔 20만 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네. 손실이 얼마 아니에요. 뭐 0.9%고 나머지 뭐 두 그쵸? 종목들 다 수익이었고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물어보신 분께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까먹고 계시면 수익이 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음 편하게네. 네, 처음에도 이제 드렸을 때도 그런 관점으로 드렸던 거고요. 다음이 이제 대웅제약인데 이 종목이 지금 손실이 한 10%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이실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상승 트렌드, 추세는 여전히 상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간에서의 지금 횡보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의 매수 포인트는 역시나 코로나19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 이슈가 불거질 때는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추세대 하단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고요. 전저점 구간 이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대로 보유해 보시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오고 수익도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이에요. 현대코퍼레이션 뭐 조정이 좀 크게 나왔는데 역시나 이 종목 기업 가치를 보고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요번에 반등 흐름 기다려 보시고요. 이 하락 트렌드 조정 벗겨내는 시점부터는 좀 강하게 올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 한라홀딩스인데 뭐 수익 구간이죠. 전고점 돌파하는 51,200원 정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보셔도 좋은데 기업 가치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시가총액 한 8천억까지는 끌고 가셔도 괜찮으니까 지금부터 약 한 50% 정도는 업사이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 좀 고민이 깊으실 거예요. 광주 신세계는 오늘 무방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이주연 전문가님 것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마지막 그 무방을 위해서 무료 방송을 위해서 남겨두신 종목 궁금하시면 오늘 밤 10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함께해 주세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 위원님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